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동계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여기 왔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구동계는 바로 슬램의 포스 이탭 엑시스 12단 구동계입니다. 슬램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레드 엑시스를 내어놓으면서 굉장히 시장에 이제 12단 구동계를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켜왔죠. 아무래도 이제 시마노에서 먼저 12단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레드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12단을 먼저 내놨습니다. 하지만 레드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싼 가격이 문제였죠. 파워미터를 포함해서 거의 500만 원 중반대로 구동계만 가격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포스 이탭 같은 경우에 올 4월에 처음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대중화된 가격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레드 이탭 엑시스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포스 이탭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동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가장 크게 구동계를 유통하는 회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시마노하고 스램하고 캄파놀로가 있을 텐데 이 세 개 회사들은 각자 자기들의 독창적인 전동 구동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DI2가 있고요. 그리고 스램 같은 경우에는 이 이탭이 있고, 그리고 캄파놀로 같은 경우에는 EPS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 볼륨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마노의 판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었고요. 거기다가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울테그라 DI2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었죠. 근데 스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레드 이탭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싼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접근하시는 분이 힘들어서 보통 3점 셋을 많이 사용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레드 이탭이 새로 나오면서 12단 구동계를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동 구동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선 타입이고 하나는 이렇게 무선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마노는 이제 유선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유선이다 보니까 어쨌든 케이블링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좀 설치를 할 때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귀찮은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신뢰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슬램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으로 구동이 되는데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시마노를 쓰고 있거나 다른 구동계를 쓰고 있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 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션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배터리도 뭐 삽입해야 되고 뭐 케이블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이 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진짜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예전에 레드 이 탭으로 굉장히 많이들 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한 소개는 드렸고 이 슬램 포스 이 탭 엑시스 12단 구동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버를 한번 볼 텐데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 슬램 포스라는 글자가 있죠. 근데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 엑시스 이 탭하고도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이 글자만 살짝 다르고 소재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지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마노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 후드가 크기가 유압 때문에 그런지 조금 큰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라이딩을 했을 때는 뭐 그립이나 이런 부분에는 제가 잠깐 타봤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레드 이탭과 다른 부분은 이제 분립 버튼이 레드 이탭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이 포스 같은 경우에는 분립 버튼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원가 절감을 조금 했다고 하네요. 특징이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슬램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예. 직접 만져보면 훨씬 더 면적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슬램 제품의 장점이 되겠죠.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이 뽕뽕뽕 많이 뚫려 있어서 열 배출을 용이하도록 이제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고요. 이 캘리퍼에서 레드와의 차이가 꽤 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캘리퍼나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크롬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슬램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조금 약간 이제 마감재부터 고급감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기계식 구동계에서도 똑같이 슬램 레드 같은 경우에는 크롬 도장을 쓰고 여기는 이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로 크랭크로 넘어오겠습니다. 당연히 크랭크에는 이제 포스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워미터가 순정으로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양발형 파워미터가 달려 있는 제품인데 기본적인 제품 구성에는 파워미터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4835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컴팩이 5034인데 4835면 굉장히 애매한 수치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완하냐면 바로 여기서 12단 스프라켓의 힘이 나오는 거죠. 스프라켓이 12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 크랭크가 애매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굉장히 이 스프라켓 12단이라는 게 저도 아직 뭐 라이딩을 많이 해본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서 올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크랭크
같은 경우에도 레드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설계를 해서 무게도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12단 스프라켓인데요. 이 12단 스프라켓 덕분에 기존에 이제 11단에서 할 수 없었던 기어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컴팩트한 체인링을 쓸 거고, D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평지용이나 아니면 올라운더 타입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기존의 11단에서 기어비가 이제 넓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장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12단 구동계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찾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11단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12단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겠죠. 다음은 드레일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레일러에서 시마노와 스램의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톡 하고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이 배터리를 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무선 구동계에서 가장 큰 장점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슬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앞 드레일러나 뒷 드레일러에 배터리가 따로 돼 있는데 이 배터리가 디자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앞 뒷 드레일러가 나가면 앞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앞 드레일러가 나가면 뒤로 옮겨서 배터리를 상황에 맞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슬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구동계가 무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드레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가능한 부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안에 뭐 케이블링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레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레드 엑시스 이탭 같은 경우에는 크롬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어요. 뒷드레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드레일러도 그냥 크롬 마감이나 이런 철제 같은 느낌이 좀 안 나요. 그냥 실제 쎄긴 할 텐데 뭔가 느낌이 이거 플라스틱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마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리어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형태는 레드와 이제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이 드레일러 하나로 싱글 체인링이나 더블 체인링을 모두 다 이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일러 풀리 베어링 같은 경우에 레드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베어링을 사용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틸 베어링을 사용해서 원가를 조금 절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슬램 레드와 동일하게 여기에도 그 댐핑인가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변속이 튀거나 체인이 이탈하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장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레드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무게에 있는데요. 슬램 레드 이탭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와 비교를 해서 300g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300g에 대한 무게고요.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디자인에서 이제 외형적 차이가 꽤 나는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체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포스에 달려있는 이 체인과 레드에 달려있는 체인은 가격이 거의 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슬램 포스 이탭 엑시스 12단 구동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이 구동계의 가격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이 332만원 정도 합니다. 만만한 가격은 아니죠. 네, 그리고 림 브레이크 모델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32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이 싱글 체인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270만원. 레드 이탭과 비교해서 1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100만원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격대 성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해도 이 구동계가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요. 울테그라 DI2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울테그라 DI2가 290만원 정도 소비자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팔죠. 거의 한 200만원 초반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나온 지도 오래됐고 11단과 12단을 좀 비교하는 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가격대 성능비를 따져보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슬램의 이제 무선 구동계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예전에 슬램 레드 이탭 같은 경우에 DI2와 좀 비교를 해서 아무래도 무선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조금 느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엑시스 12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터의 출력도 높이고 그리고 반응성도 훨씬 더 좋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가격대로 출시를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울테그라 DI2보다 조금 이제 상위 호환으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디스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셋으로 300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마노의 DI2 같은 경우에는 디플라이 같은 것도 추가로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에 있어서 어쨌든 무선 구동계가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시마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는 무선 구동계를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도 엄청난 분량을 또 쓰게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